네, 썰픽 보겠습니다. 2부터 보시죠. 재심 절차로 소명할 것.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재심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회의에 여성 참석자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심적 고통을 받은 게 내 책임이냐라는 취지로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한마디 했습니다.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강욱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 의원의 징계를 놓고 잘했다 아니다, 심했다, 혼란이 더 커진 상황.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이 징계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한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합니다. 분란은 마무리가 될까요? 이리 보시죠. 등산로 막은 헌재 소장 공관. 서울 삼청동 북악산의 한 등산로 입구입니다. 출입금지 안내 표시와 함께 통제 구역이라 적힌 펜스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주택이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요청한 겁니다. 지난달 청와대 개방으로 주말 평균 3천여 명의 등산객이 몰리면서 공관 주변이 시끄러워지자 헌법재판소가 문화재청에 공관 인근 등산로 폐쇄를 요청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은 400m 이상 떨어진 추측한 입구 등으로 돌아가서 산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공관 때문에 헛걸음해야 하냐, 세금 낭비하지 말고 공관을 매각하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썰픽도 하나씩 얘기해 볼 텐데요. 최강욱 의원 얘기하면 얘기가 계속 비슷한 흐름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얘기, 등산로를 북악산 등산로를 막은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간단하죠. 지금 3,300평째 공간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저희가 선심을 써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헌법재판소 공간에다 예산을 좀 넣어갖고요. 창문 두꺼운 걸로 바꿔드리고 창문에다가 저기 뭐 썬팅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검은 예. 거 좀 붙여드려서 안에도 안 보이고 시끄럽지 않게 해서 좀 조용히 지내시라고, 뭐 에어컨이 부족하면 에어컨이라도 설치해드리는 방식으로 길을 막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요청하면 길을 막는다는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공용,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데 것이잖아요. 그거를 전화하면 헌법재판소장이 요청하면 경찰이 막아주고 이런 거 같으면 저도 사실 집 앞이 지금 도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예. 이것도 통제가 되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집 앞 도로요. 네. 저라도 가서 좀 막아드릴까요? 더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대통령 닮은 사람 왔다고? 학성기와 몇 개를 준비해서 저희 당에 덩치 좋은 예. 친구들 몇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 닮은 사람 왔다고 더 모여들까 봐 걱정인데 그래요. 그러네요. 예. 우선 이거는 아마 이 주중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주말에 좀 이게 헌재 소장께서 댁에 계실 때 뭐 이렇게 주변에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러실 텐데 이건 간단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헌재 소장께서 주말마다 어디 좀 나들이를 좀 많이 하시면 평일에 예. 이제 가족들이 자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조직 뭐 이렇게 넓어 이러면서 보고 그런 게 불쾌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막아준 걸 허락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문화재청이 이걸 저는 허가해 준 것이 가장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어떤 어느 정도 직위 높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뽑은 정부에서 그래도 임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국민들 속에 있는 건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예. 사실 국민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공직자의 저는 이 대처 방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의전서열 사유입니다. 아, 사위입니까? 예. 상당히 높군요. 매우 높은 매우 높지. 상당히 높은데 예. 근데 이건 헌법 소원을 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이거는 들고요. 제가 봐도 함부로 길 막으면은 교통방해죄가 됩니다. 실제로 헌법상으로도. 그리고 일단 더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공관들은 왜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헌재 소장님께서 타국의 헌재 소장들을 뭐 추천하셔가지고 여기서 연회를 얼마나 여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간혹 가다가 필요하다면 그럴 때 어떤 적절한 공간을 대여하면 되는 것이지 3,300평 수준의 공간을 굳이 유지를 해야 될까? 이거부터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제 공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당선된 뭐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간 안 쓰겠다라는 뭐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특히나 서울에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이 굳이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 일단 그 재산 자체가 이미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저께 대통령이 공공기관들 저 호화청사 다 매각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공간부터 먼저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기관까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야죠. 예전에는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잖아요. 공간에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된 건데 지금은 그 공사가 분리되니까 누군가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잖아요. 네, 기억을 잘 네. 못합니다. 셀프 디스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때 제가 이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네. 그 서울시장 공간을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어. 그것도 사실 정확한 말씀이신데 예전에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그 도백들이 갔을 때 이제 공간은 박정희 그 독재 시대에 임명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에서 임명된 사람이 관찰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사 가서 당장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뭐 있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하려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야죠. 서울시장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공간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참에 이 헌법재판소장 이건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불효불급하게 있는 공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정부 차원에서 한번 일제 좀 일단 조사를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그 직장에 있는 다른 공간에서 사는 분들이 이 문제를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매우 그렇죠. 걱정되겠죠. 예.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한 3차례 걸쳐서 공간 문제를 다 다뤘고 뭐 데이터도 다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예, 대통령께서 결단을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최강욱 의원 얘기도 다 해보도록 하죠. 지금 재심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법적 절차를 뭐 다 밟겠다고 하는 것은 뭐 수용될 수밖에 없고요. 뭐 윤리심판원에서 또 그거를 재심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뭐 이제 논의를 해봐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비대위 할 때 예. 비상징계 건으로 이제 올라왔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여러 뭐 사실관계도 좀 이렇게 자료들을 보고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징계하기보다는 그래도 윤리심판원으로 넘기자라고 해서 이제 넘겼던 거라 뭐 솔직히 지금 이제 판단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제 심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무튼 이제 당내 이 분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은 또 이렇게 이제 재심을 청구하고 또 일부 그 같이 활동하는 철험회라고 하는 그게 있는 예. 또 의원들이 또 옆에서 또 힘을 실어주면서 이게 지금 당에서 또 편가르기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윤리심판원에서 최대한 빨리 재심 여부 확정짓고 재심도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어떤 예. 다른 사실관계들을 지금 내놓을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꽤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다 소명 절차가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최강욱 의원을 제가 잘 아는 우리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주시죠? 예. 근데 그 제가 최강욱 의원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지금도 사실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상당히 유죄 판결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게 재심 청구라고 하는 이게 물론 권리긴 하지만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뭐 억울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원권적 6개월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큰 징계는 아니에요. 뭐 당대표가 만약에 이런 걸 했으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큰 문제지만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막중한 무슨 당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그 당권을 당원권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최강욱 의원이 조금 더 진솔하게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당내에서는 보여줬으면 다른 얘기도 좋겠어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민석 의원이 쓴 글을 보는데 최강욱 의원 징계는 어리석은 짓이다.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을 집으로 돌려보낸 셈이다. 아니 당원권 6개월 라면서. 정지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축구 못하는 건 아니죠. 최강욱 의원이 입에 막힌 게 아니잖아요. 당원권 정지는 내가 그 짤짤이 발언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거짓말한 건 죄송합니다라고 정리하고 다른데 이 이슈에 대해서 다른 이슈에 대해서 열심히 싸울 수 있죠. 저는 안민석 의원의 그 논리가 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 뭐 손흥민 발언의 문제는 이게 손흥민이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일단 최강욱 의원을 손흥민 선수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최강욱 의원이 정말로 민주당의 손흥민이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인재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예. 이 우려를 저희가 해야 되는. 너무 안민석 부분이고요. 의원님 그 발언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비중 있게 아, 다뤄주는 것 근데 같은데. 민주당 전 비대위원입니다. 아, 너무 민주당 그래도요. 전 안민석 비대위원들 의원이면 앞에 5선을 하신 분인데. 예. 민주당을 욕하기보다 우리 안민석의 욕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민주당 중진 의원분들의 사람 보는 눈이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있다. 일단 안민석 의원께서는 최강욱 의원을 손흥민에 비유하시고 또 얼마 전입니다마는 정청래 의원은 이준석 대항마로 김남국 의원을 얘기하시고 예. 이렇게 되시니까 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건가 예.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